배정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보험의사 하고 계시고요.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북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에서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충북대병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배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다들 모이시면은 다들 그러시거든요. 다 열심히 하자, 우리도 같이 할게 이렇게 하다가 당직 시작하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교수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항상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데 정책을 인스톨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우리만의 리그가 매번 되는 게 거의 지금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여기 모였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심근경색증의 한국 상황이 좀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발생률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냥 조작적 정의로 해가지고 논문이 나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OECD에다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심근경색증 사망률, 이환율 이런 걸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열심히 추정을 하면은 40대 이상 인구 10만 명당 36명에서 40명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잘 나가는 나라인데 아직 심근경색증 등록 사업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하나가 없는 큰 사업체 중에 하나가 내셔널 디지즈 스태티스틱스 이런 센터가 없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있고 대만도 있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레지스트리 사업을 아직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OECD에서 발생률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데 아직도 유일하게 발생률이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OECD 모든 국가가 최근 10년 동안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갔는데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고, 사망률은 어떠냐? 치명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발생률을 모르는데 사망률을 안다는 게 정말 저는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병원 내 7%, 한 달까지 9%, 1년까지 11%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아직도 높죠. 최근 5에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사망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고, 초기 증상 인지율, 119 이용률, 퇴원 후 추정률, 치료 적절 병원 직접 119 이송률 아주 좋지 못합니다. 환자가 심근경색증 환자가 구급대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이송 중 진료 지도를 받을 가능성은 15% 미만입니다. 중앙정부와 특히 지자체의 심근경색증 구조 과정 결과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느냐? 절대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대구의 심근경색증 치명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도지사를 불러다가 혼내켜 준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죠. 왜냐? 권한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 내비둡니다. 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을 입원한 병원이나 권역센터 평가 지표로 사용을 해요. 충북에서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높은 거는 충북 응급의료센터장하고 심혈관 센터장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투덜거리려고 모인 게 아니고 분석하려고 모였으니까요. 이 2019년 가장 최근 사망 통계죠. 우리나라가 사람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건 암이 여전히 1등, 그리고 심장질환이 2등, 뇌혈관 질환이 3등, 고의적 자해가 5등 정도 되고 뇌혈관 질환이 이제 4등 정도 됩니다. 암은 여전히 높지만 심장질환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러면은 연령 보정을 한 사망률 차이가 가장 높은 쪽하고 낮은 쪽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부산이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데 서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10% 정도 나죠. 근데 심장질환, 뇌질환, 폐렴, 운수사고 이런 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저를 갖다가 서울에 살게 해주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충북에 살거나 아니면 경남에 살아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1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성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보십시오. 2등을 보시면은 심장질환이 쭉쭉쭉 있는데요. 이게 60대, 70대, 80대로 가면서 숫자가 늘어나죠. 암질환 같은 경우에는 60대에서 41%, 70대에서 35%, 그 다음에 17%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고혈압성,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80대 이상, 70대 이상이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5년 대비 1970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OECD 국가고 이 빨간 줄이 OECD고 중간에 있는 실선이 한국인데 OECD 리포트에서도 한국하고 일본을 저렇게 표기할 정도입니다. 즉 7, 80대 인구 구조가 한국에서는 급작스럽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에는 뭐 홍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사망이 2009년에 비하면 조금씩 뭐 2018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나마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최근 5년치를 보면은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의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좀 2015년 통계인데 저 밑에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위험하죠. 인구 10만 명당 458명. 한국은 30명대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90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만 유일하게 거의 배 가까이 하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면 갈수록 80살 되는 사람은 늘고 인구 구조에 따라서도 AMI 환자는 계속 늘어나게 돼서 이게 심장질환의 홍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데 병원 내 사망률 1개월 사망률 1년 사망률 7, 9, 11 이렇게 하면은 2025년까지 병원 내 사망률 5.5%, 1개월까지 7.5%, 1년 사망률 9.0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5년 전에 저희가 했었던 얘기예요. 10년 내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퇴원 후 관리에 대해서 좀 일관화 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OECD 리포트 보시면은 각 나라별로 그래프를 3개 만들었습니다. 2003년, 2008년, 2013년. 우리나라 보면은 여기 OECD 바로 옆에 있는데 여전히 2013년에도 OECD보다 원먼스 AMI 모탈리티가 높아요. 그런데 다행히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이 사망률을 떨어뜨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라 OECD 리포트에 하면은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들어서면서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 개시 지연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갖다 가장 큰 이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사망률이 높았던 지역에서의 병원 내 역량은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켜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2015년에 17개 시도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을 보면은 전국에서 17.7, 서울, 제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데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 편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데이터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를 보시면은 전국보다 낮은 데는 청주시, 충주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환자들은 더 많이 죽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령 보정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은 환자들이 더 많이 죽어요. 더 많이 죽어. 그리고 경남을 보면은 뭐 아주 황당할 정도죠. 거창, 함양, 하동 여기는 절대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까지 헬기로 1시간 이내에 수송하기 힘든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심뇌혈관 질환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거기다가 전부 다 병원을 다 지을 수 있냐?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예방 가능 사망률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에 보면 빨간색입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북도 이런 데 굉장히 나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 의료를 강화해서 그 바탕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 중앙정부 내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응급의료과 질병 이런 쪽에다가 다 뭐 똑같이 수평적 거버넌스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분절적입니다. 분절적. 그냥 자기가 맞는 펀드를 자기가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자, 이게 인지율 조사를 매년 하죠. 가을에 하면은 인지율 조사할 때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낮은 데는 계속 낮고 높은 데는 계속 높아요. 그냥 샘플링 에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10년째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다가 왜 그런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 없고 그리고 서울역에다가 금연 홍보는 1년에 150억씩 들어갑니다.
심근경색증 환자 흉통에 대한 광고는 작년에 돈이 남아가지고 12월 달에 2주 동안 김웅수 배우가 나오는 배너 광고 하나 넣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도 부족하죠. 우리한테 부족하고 119 이용률 우리나라 평균 31.3% 정도로 되어 있고요. 호전 중이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일본 50%, 싱가포르 55%, 스웨덴 78%, 그 후지다는 미국도 60% 육박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 쪽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저쪽에 X축에 노란 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이고 요 아래쪽은 응급의료기관 아니면 의료기관, 심내혈관 질환 소재지인데 이걸 보시면 서울은 서울 서북, 동북, 서남, 동남 나누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충북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요. 이 도관을 넘어가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재전원율이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전원율이 증가되는 리포트가 4년째, 5년째, 6년째 똑같이 나오는데 계속 똑같은 리포트로 나옵니다. 아직도 저희가 뭔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계속 재전원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중진료권 설정을 계속 하고 있죠. 건강보험 의료지도 구축해가지고 뭐 최소 배경이고 15만에다가 병합거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심근경색증 치료할 수 있는 AMI 중재 병원은 170개 정도 되는데요. 서울하고 부산에 다 몰려 있죠. 저 넓은 안동권에는 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안동병원밖에 없고요. 심혈관 중재학회 인증기관 86개를 해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쪽으로 다 집중돼 있죠. 이게 환자들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KPCI 등록기관이라고 그래갖고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PCI 리포트를 갖다 쓰게 만드는데 그거를 모으는 기관을 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의료연구지도에서 56개 중진료권에서 22개 진료권에는 권역 및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족률이 50%가 안 되는 지역이 아직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계속 떠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흉부외과 선생님들 진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흉부외과에서도 20년 전부터 너무 흉부외과 수가가 낮아가지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쓰리기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괜찮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계셨죠.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흉부외과가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수가를 갖다가 배로 올려도 아직도 호전이 안 됩니다. 문화가 바뀐 거죠. 흉부외과는 계속 사람이 부족하니까 수가를 2배로 줘봤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심장내과가 이렇게 됩니다. 2012년에 70명의 펠로우가 나왔습니다. 지금 완전히 하향세로 접어들었어요. 왜냐? 심장내과가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기서 중재 분야를 하겠다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EP하고 에코로만 가요. 6시,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과라고 다 가고 있고 심장내과는 나이가 60이에도 당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죠. 그래서 긴 얘기를 다 뭐 해봐야 소용이 없고 심내혈관 관리 법률을 보시면은 이게 질병 정책과 뭐 만성 질환 예방과에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으셨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있습니다. 그런데 10조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여러 권역 심내센터 교수들이 모여서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펀드가 없는 상태에서 펀드를 만드는 규정을 세게 박으면은 법률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대충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결국에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전국 통계 사업도 안 됩니다. 중앙심내센터도 없어요. 정책 기반하고 체계적 대관 업무 수행 불가능하고 권역센터 지금은 14개가 됐죠. 서울권에 하나도 없어요. 지역 심내센터 지금 만들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인스톨먼트 해봤자 모든 병원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그리고 뭐 권역센터의 중앙지원금까지 삭감이 됐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암은 암관리법이 있고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심내법이 있습니다. 재원이 암관리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고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매년 집행을 하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는 교통 응급의료 기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에서 작년에 나온 거에 20%를 무조건 떼놓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잘 만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과징금도 일부를 떼가지고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로 만들어서
종합관리계획은 모두 다 5년마다 만든다고 돼 있고 현실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국가암관리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차관급으로 구성을 하고 다 굴려요. 그리고 응급의료 법률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차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들어오시게 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가 많으니까. 국가위원회 지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심내법은. 그러니까 사업이 전체가 안 되고요. 밑에 쪽으로 보면은 헤드쿼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관리법 같은 데는 국립암센터도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센터 선생님들이 만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헤드쿼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걸 구성을 할 때 돈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담배세 많이 올리셔가지고 지금 2조 7천억 원씩 담배세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천억 원 정도라도 빼가지고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심내 질환은 다른 질환과 조금 다른 면이 있죠. 환자를 퇴원시키고 나서도 3, 40년 환자를 봐야 되는 거죠. 뇌졸중 환자 마찬가지고 심내혈관 질환자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앙심내 구성하고 거버넌스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응급센터 마냥 응급의료과 같은 뭐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게 신설이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맞춰서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9가 안 된다. 만약에 환자들이 전현민들이 조기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디센티브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해야죠. 그거를 특정 병원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10년 동안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옳지 않은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15개에서 20개 정도로 늘려야 되고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설립을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 심혈관 병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3단계 정도의 하이라키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법안이 있는데 재정 구조가 없는 법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필수 의료나 총각을 나타내는 치료는 이 지방 정부와 자치제의 지자체에다가 권한 부여와 책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원 조성이 시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평적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심내혈관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복지부나 질병청 내에 전문가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에 의한 심근경색증의 홍수가 눈앞에 닥쳐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